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3명 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드린 세 기자들과 1시간 동안 대담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밤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이고 여성운동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 여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정상근 기자, 별세 소식을 처음에 언제 들으셨어요? 어제 좀 밤늦은 시간이어서. 네, 밤늦게 일하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네.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별세 소식이 전해져서 그때 접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 이런 뉴스를 저도 이제 계속 접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날 오전만 해도 좀 위독하셔서 네.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 정도를 뭐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막상 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네. 마음이 좀 한켠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고 네. 또 그만큼 뭐 또 우리가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이희호 이사장께서 보여준 좀 비전이라든지 네. 뭐 불굴의 의지라든지 네. 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DJ와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앞서간 어떤 사고나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전해줬던 사람들이어서 좀 남다를 텐데 조수원 기자는 어떠셨어요? 혹시 이호 여사 뭐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이호 여사께서 그 쓰신 그 책에 한 권 있었잖아요. 동행이라는 책. 그건 제가 조금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책의 부제가 그 고난과 영광의 회전 무대예요. 회전 무대.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난과 그 영광이 계속 교차하는 그 회전 무대 같은 삶을 살았다는.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 참 저도 어제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삶 자체가 역사고. 네, 삶 자체가 네. 역사고. 따로 챕터로 기록을 해도 모자란 이런 그렇죠. 분인데요. 하영 기자는 오늘 빈소 취재를 하셨어요? 예, 방금 네. 전까지 있다가 왔는데요. 음. 뭐 다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자리까지 한꺼번에 느껴진다. 그런 허전함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는 나오는데 풍경은 좀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 빈소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 가서 처음 딱 대면한 사람이 한광욱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비서실장이 있었고요. 네. 뭐 김옥두 전 의원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동교동계 가신들이 지난 정부에서 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요. 분위기는 모두 다 이렇게 함께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동교동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갈라선 분들끼리는 이렇게 뭐 친근하게 서로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오늘 자리는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어쨌거나 정치적 갈 길을 좀 달리했지만 오늘만큼은 좀 그 정치적 유불리나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예. 저는 어제 이호 여사 그 별세하셨던 소식 듣고 제가 기자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있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전이잖아요. 10년. 네. 그때 8월 되게 더운 날. 더울 때였죠. 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또 충격이 너무 크셔서. 세브란스. 그랬습니다. 세브란스가 이러저러한 인연이 그쪽 동교동계는 많습니다. 그쪽에 있어요. 예. 네. 수술도 그쪽에서 많이 받으셨고 DJ가 맞습니다. 실제로. 그때 오후 2시 정도에 돌아가셨었어요. 제가 명확히 기억이 나요. 오후 2시. 오후 2시. 그때 우리가 특보가 나가기 시작한 시간이 오후 2시였어요. 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나는 그런 순간인데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부인, 뭐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뭐 퍼스트 레디 뭐 이런 걸로만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대단한 여성 운동가고 활동가였어요. 1세대. 어떤 게 기억이 좀 남으시나요? 기자들은? 그 기사를 쓸 때 이번에 기사 쓸 때 기자들이 조심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인을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이
뭐 민주화 운동의 큰 누이였다. 네네네.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걸러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맞아요. 이 자체로 그러니까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고도 네. 이 인간 자체로 네.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분의 삶 자체로 훌륭한 업적들을 들여다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다시 많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네. 그런 모습들이 저희 기사 쓰는 과정에서도 좀 들여다봐주셨습니다. 맞네요. 아. 그 제가 오늘 본 기사 그 타이틀이라고 그러나 기사 제목 중에 제일 네. 인상 깊었던 거는 이희호는 이희호다. 아, 그렇죠. 그렇죠. 현명하게 뽑았더라고요. 예. 정말 굉장히 잘 잘 뽑았네요. 뽑았더라고요. 네, 예, 네. 예. 근데 정말 그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평가도 다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했던 운동들이 지금 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첩을 두면 안 된다라는 네, 네. 지금 생각해서는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고 당시만 해도 문화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네. 또 혼인 신고를 뭐 여성들도 자율적으로 뭐 네. 할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에서는 당연히 상식인 건데 이게 불과 한 세대 전까지는 상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의 이런 좀 운동이 우리 사회를 좀 많이 좀 한 단계 진보시키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점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서 미국 유학간 시절을 제가 봤더니 1954년부터 58년까지 그 시대에 유학 가는 사람이 몇 명 없었던 데다가 특히 여성을 네. 딸을 한국전 보내는- 직후에 그러니까요. 네.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전 연도가 이거 진짜 50년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번 살펴보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교수라는 어떻게 보면 보장된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네. 바로 그냥 사회활동가 YMCA 사무총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시 이제 만났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시고 이런 과정인데 조수원 기자는 어떤 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좀 족적 중에. 글쎄 제가 중학교 때 옥중서신을 처음 읽었었어요. 아, 중학교 한 그렇군요. 2학년 네, 때인가 네. 3학년 때인가 읽었는데 그 옥중서신을 보면요. 진짜 제가 아주 어릴 때 너무 기억이 나요. 근데 왜냐하면 옥중서신이 정말 절절한 얘기. 자기 DJ가 감옥에서 부인에 대한 그 기록을 쓴 거잖아요. 애틋함과 네, 이런 애틋함과 것들. 연민 그리고 뭔가 그리고 두 분이서 오간 그 편지 자체가 어떤 네. 한국 현대사의 어떤 기록. 아, 정말 그것만 읽어봐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현대사를 읽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DJ가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제 현처, 네, 네. 현명한이고 단 한 번도 나에게 약한 소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DJ도 사실 인동초 이렇게 김대중 비유할 때. 인동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어찌 보면 그 인동초가 피어나게끔 만든 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이희호 이희호 여사 여사.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했었죠. 예, 예.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거시적이고 네. 이게 담론적인 얘기 말고 네네. 오늘 나눈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식가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네, 맞아. 많이 드시는 맞아요. 걸로 유명하죠. 아. 특히나 그 특정 브랜드의 매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네. 이희호 여사는 라면을 또 그렇게 싫어하셨대요. 아, 그래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오. 라고 얘기하시면서 밤마다 그거 갖고 투닥투닥 하셨다는 모습을 얘기를 들으면서 전 또 그런 모습도 좀 있었다. 인간적인 또 네, 그런 모습들이네요. 훈훈함도 좀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문자 주시는데요. 7874번님.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 메인 타이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적절한 평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5336번 쓰시는 분. 이희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한 우리나라가 아직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고요. 네. 저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지난 2010년 6월 14일에 이희호 여사님을 직접 뵙고 6.15 선언 10주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뵈러 일주일에 2번 가신다고요? 네, 예, 가서 무슨 말씀하세요? 요즘은? 그거는 나 혼자의 비밀이죠. 두 분이 항상 그렇게 손을 꼭 잡고 계시던데 아니요. 지난번에 사진 찍으실 때도 이렇게 손 꼭 잡고 찍으시던데. 사진 찍을 때만 그렇게. 네? 사진 찍으실 때만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평상시 안 잡아주시고요? 아니 보통 때 뭐더라 손을 잡아요.
예, 6.15 남북 정상회담이 10주년을 맞았는데 감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때 남편이 생전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북이 어떻게든지 화해 협력해가지고 서로 왕래하고 같이 대화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를 위해서 힘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난 늘 왜 혼자 가셨냐고, 나하고 같이까지 혼자 가셔서 나만 이렇게 외롭게 남겨놨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곳에서도 기도를 해 주시사고 그걸 내가 늘 바라고 있어요. 네, 0252번님,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워지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들 다들 지금 뭉클한 느낌이네요. 어떠셨어요? 들어보시니까 목소리 그 유머 감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사실 우리는 DJ의 목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이호 여사 목소리는 많이는 못 들었잖아요. 어떠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유머 감각이 매우 뛰어난 그렇죠. 분이었는데 유명했죠. 네. 두 분이 있으셨으면 정말 재밌었겠다. 두 분 대화하면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의지나 열정은 정말 두 분 다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 역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였는데 곧 이제 6.15도 다가오고요. 뭐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핀란드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언급했는데요. 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니니스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네. 뭐 남북 북미 사이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아직은 뭐 남북 간에 혹은 이제 북미 간에 뭐 언제 만난다 이런 것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다각도로 계속해서 뭐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여서 네. 좀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이전보다 좀 하노이 선언 이후에 좀 멈춘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영 기자 짧게 이 조문단 어떻게 전망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을 시절이에요. 네네. 그때 이제 이호 여사가 박지원 전 대표랑 같이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북에서는 매우 고위급이 이호 여사를 말하자면 의전을 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만큼 네. 북에서는 이호 여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만 판단한다면 오히려 북에서는 그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거나 조문단은 오지 않을까라고 네. 싶고요. 네네. 그리고 온다고 하면 최고위급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1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추하신 이호 여사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반부터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 이 헝가리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고요.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사고를 낸 가해 선박이죠. 이 바이킹 시긴호의 증거 인멸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수원 기자님 이게 어떤 의혹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이틀 연속 보도를 했죠. 네네. 그제 보도가 이제 단독 보도였는데 이제 네. 이 배가 바이킹 시기노라는 배가 사실 크루즈선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그 다뉴브 강을 따라서 이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슬로바키아 갔다가 다시 헝가리로 돌아오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네네. 이 크루즈 여행하는 그런 노선 그 배인데 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큰 사고, 이런 참사를 일으킨 배라면 수사당국에서 확보를 해서 일종의 증거 보존 절차를 밟죠. 그래서 네. 증거를 보존해놓고 철저하게 이제 이걸 조사하거나 최소한 어딘가에 보존은 좀 해놓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 배가 어딨냐를 보니까 헝가리도 아니고 오스트리아 비내가 있더라. 지금요. 지금은 이제 또 이동을 했는데 네네. 오스트리아 비내가 있다라는 제보를 당시 현재 가 있는 MBC 취재팀이 이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비인으로 가요.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네.
실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거기서 발견한 거야. 이거를 발견을 MBC 기자가 했어요. 이거를. 그렇습니까? MBC 기자를 했어요. 우리 무슨 정부 당국도 아니고 헝가리 정부 당국자도 아니고 네. MBC 기자가 가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배를 찾아낸 거예요. 네. 찾아내고 보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이 사고를 내놓고 이 가해 선박이 관광객 태우고 음악 틀고 계속 룰루랄라 갔다는 여행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래서 됩니까? 이게 지금 참사가 지금 지금 수십 명이 여러 명이 이렇게. 죽고 지금 네. 아직 또 실종자도 지금 못 찾은 상태잖아요. 몇 분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그 버젓이 이거를 갖다가 돈벌이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업하고 네, 있었다는 네. 거는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일단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건 형사 사건의 매우 중요한 핵심 증거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핵심 증거물인데 이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들이받았잖아요. 앞을.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충돌 흔적이 있잖아요. 네. 충돌 흔적이 있는데 MBC 기자가 가서 거기를 보니까 말끔한 거예요. 없어요. 아 그래요? 흔적이. 저도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그 사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정말 새배 같아요. 하얀 페인트로 다 새로 칠해놨어요. 완전 도색을 해버렸네요. 도색을 다 했어요. 페인트를 네. 흰색으로.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돼요. 네네네. 깨끗하게 정말 이거야말로 이거는 뭐 대놓고 증거인멸한 게 아니냐. 이런 외관을 거죠. 그렇게 도색을 해버리고 그 안에 그 소위 말하는 CCTV 같은 것도 다 확보가 됐는지도 처음부터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이 배들이 배를 계속. 이런 정도로 놔뒀다라는 거 보면 정말 그런 의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사실은 이게 원래 이런 것 애초에 지금 운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네네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건 유가족분들이나 실종자 가족분들한테는 대못을 받는 일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선박회사는 저는 좀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가족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 돈벌이 한다면서 운행을 한다는 것도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헝가리 정부도 좀 화가 나는 게 이거 운항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대로 확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수수방관한 정부도 정말 좀 뻔뻔하다, 좀 몰상식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나라와 헝가리가 우호 설린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 당사국 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저는 이거는. 그 헝가리 정부 특히 헝가리 검찰에서 그냥 풀어준 게 돼버리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배를 갖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냅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운항 허가가 났으니까 운항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운항 허가 없이 배가 어떻게 함부로 운항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시 헝가리에 돌아온 상황인가요? 만약에 지금 이게 MBC 보도가 현재도 알려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네. 이게 이제 슬로바키아를 거쳐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가 슬로바키아로 갔다가 지금 헝가리 국경 넘어서 바쉐그라드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본 도시인데 네. 이 바쉐그라드 도시가 그 부다페스트하고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그러는데 여기 정박 중에 네. 지금 거기서 운항이 일단 중단됐고 일단은 헝가리 네. 당국이 이제 그 배를 지금 다시 조사하겠다 해서 아마 검찰이랑 뭐 좀 들어가서 좀 조사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사실 뭐 이걸 뭐 헝가리 전체를 우리가 좀 비난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네네. 그분들도 막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런데 이렇게 헝가리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번 일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사실 헝가리 정부가 지금 빨리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게 지금 그 나라 관광 수입이 큰 나라잖아요. 그럼요. 근데 남의 나라 관광객이 와서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중차대한 사건의 처리를 저렇게 엉터리로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그 자기네 나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외교 당국도 이 점을 자꾸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제대로 처리해라. 제대로 네. 처리하지 않으면 도대체 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너희들 관광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네. 하고 압박도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이거 네. 지금 물론 지금 그 정부 당국자들이 가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종자 지금은 수습 여기에 좀 최선 만전을 다하고 계신 거는 맞는데 이 진상 규명이라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요것도 이제 우리 정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헝가리 정부는 제가 볼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네, 이렇게까지 지금 배를 운항하도록 내버려 두고 저렇게 페인트 칠 다 해가지고 도색해서 증거인멸하도록 수수방관하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네.
헝가리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압박도 하고 설득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강경화 장관 등등 우리 측 인사들이 가서 그나마 좀 압박을 해서 나름 속도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냥 손 놓고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의심을 하고 계시네요. 강경희 님이 사고가 참혹하게 났는데 증거인멸하려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김명신 님, 헝가리에서 사고 선박을 감싸주는 게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또 하고 있는데 마침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점도 참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바이킹 시기노의 그 운영사 바이킹 클루즈가 헝가리 정부의 사업 파트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데 이 추돌한 크루즈사 지분의 51%를 헝가리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이게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네. 하는 행태를 보면 좀 의심이 좀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도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네. 그냥 민간 회사 이게 뭐 한 70몇 개 이걸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가 네. 이 다뉴브강에 유람선 하는 거를 거의 다 장악한 회사인데 심지어 그 파트너가 정부 지분이 한 51%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관영 회사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나서서 아예 그냥 이걸 하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보도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나라 외교부가 더 노력을 하고 정말 안 되면 이건 압박을 해야 돼요. 네. 헝가리 정부한테 너네 정말 우호 설린의 이 국가인데 외교 관계인데 이 피해 당사자국에 대한 이건 예의도 아니다. 네. 니네 제대로 해라.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헝가리 검찰이 네. 이번에 사고 낸 그 선장이 이름이 유리 선장이잖아요. 네. 유리 선장인데 유리 선장한테 적용한 혐의가 지금 두 가지예요. 어떤 거죠? 항해법 일단 운항한 거 항해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네. 과실치사 당연히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뺑소니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명백한 뺑소니거든요. 그 CCTV 보셨죠, 하 기자. 그렇죠. 치고 바로 그냥 25초 뒤로 빠졌잖아요. 네. 빠졌다가 45분을 운항을 해요. 이게 뺑소니가 아니에요. 무슨 뺑소니예요? 이건 바로 해양 뺑소니 사고거든요. 근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져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혐의만 지금 그 헝가리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이게 헝가리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내버려두면 때마다 안 이제 된다고 느끼는 게 평소에 이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또 이 실력들이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압박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네. 너네 나라에도 도움이 도움이 안 안 된다. 된다라는 너네 관광을 논리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헝가리 정부를 설득해내야 되는 이게 바로 외교력이죠, 사실. 네. 이걸 해야 되고 지금 가해선박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네. 그 VDR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거랑 그다음에 그 선체 앞부분의 CCTV 이 부분도 지금 아무도 얘기가 없어요. 이걸 확보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가장 걸 텐데, 중요한 보도인데. 사고가 왜 났는지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그거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불안하네요. 우리로서는 답답한 거죠.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지금 답답한 거, 실종자 가족도 답답한 거죠. 그 핵심 증거를 도대체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참 한기총 회장 이분 이름이 아주 자주 거론되고 있어요. 오늘 전광훈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하고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시한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청와대 앞에서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 세계는 90% 이상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이런 그 입장을 절대 지지한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관심은 갖되 언급해주지 말자. 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막말에는 우리가 언급해주는 것 자체가 말려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논리도 없고 전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네. 말하자면 일종의 의도는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냐면 본인들의 이러한 그 프레이밍이 네. 과연 먹힐까?
그러니까 이런 간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여론을 어떻게 환기할 것인가에 대한 간보기로 보이는데 네. 우리 이 정치 수준의 건전성을 따져 보더라도 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얘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동료들과 그런 이야기는 좀 이 나눠봤습니다. 정치인들 막말하면 할수록 또 보도하고 그렇다면 또 여기에 질세라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심한 막말하고 이러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과연 네. 이거를 보도를 해주면 더 신나서 더 이상한 얘기한다. 그래서 보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이 지금 목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공당의 정치인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네. 보도는 하되 어떤 방식으로 징계할 것인가도 꼭 담아서 보도하는 이렇게 가면 갈 수 징계 있겠죠. 위주로.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정상훈 저는 이런 뭐 발언. 뭐 개개인의 뭐 정치적 의견이 있는 거니까 네. 뭐 정치인 뭐 정치적으로 뭘 주장하든 뭐 그거는 개인의 본인 자유라고 의견이니까. 봅니다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 시간에 사실상 선거운동하다가 구속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신도들의 정치적 자유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목사란 지위가 있고 네. 또 계속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지위가 있죠. 네, 네,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라고 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 뭐 하여튼 몇 안 되는 좀 다종교 국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종교 간의 충돌이 별로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현실 종교가 이제 현실 정치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 네. 어느 정도 선을 지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 하려면은 목사를 그만두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네. 뭐 신도들한테 뭐 나이 순으로 그러니까 뭐 60대 여성부터 청와대로 진격하자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진격하자는 거는 주장까지 나와서 네, 정말 상당히 믿어지지 좀 않은 발언들이. 네, 부적절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종교적인 이런 종교 지도자의 어떤 발언들이 신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나라의 뭐 오대양 사건도 그랬고 또 뭐 일본의 그 옴질리교 네네네. 테러 행위도 뭐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좀 종교적 지도자의 좀 발언은 좀 정제가 돼야 하고 이게 실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 종교 내부에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자치정을 해야 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하영 기자, 이재호 전 장관, 최강 전 장관, 송영선 전 의원 이런 분들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같이 활동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그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는 측면이 참가자를 봐서도 그런 측면이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 극우 보수로 결집된 지금의 양상을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언급되어 있는 분들 이재호 전 장관부터 해서 송영선 전 의원까지 네. 실제로 현재의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좁은 상태고 네. 이후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블루오션은 극우 보수 진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내년 총선을 좀 전망하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하고 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제단도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반론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 정치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치 활동의 표현이 예, 이거는 좀 정치에 애매합니다만. 개입한다라기보다는 좀 세속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정의구현 사제단이 뭐 어떤 뭐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뭐 혹은 이제 정의당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네.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한다거나 뭐 삼성 엑스파일을 폭로한 김영철 변호사를 보호를 한다거나 네. 뭐 용산 철거민의 네. 입장을 같이 뭐 함께 서서 이제 싸운다거나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좌익이다라느니 네. 뭐 자유한국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라느니 네.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얘기인 거니까 이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비교할 수는 없을 것 자체가 같아요. 네. 네. 넌센스다. 조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아까 그 하영 기자가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사실 저도 저한테 좀 안 물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왜 그랬냐면 계속 시선 피하고 있어요. 네. 제가 방송하다가 잘못하면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PD님 제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막말하면 안 PD가 되잖아요. 알아서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이 방송에 누를 끼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네. 그분들이 막말한다고 저까지 막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네.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사랑과 평화와 이런 거를 설파하셔야 될 분들이 왜 그렇게 갈등, 분열, 이 사회에 대한 생채기 네. 그리고 뭔가 이런 것만 왜 이렇게 조장을 하시는지 오히려 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 통합을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어떤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의로운 주장도 아니고 네. 어떤 정의의 가치라도 있고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발언들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 사회에 대한 갈등과 분열만 야기하는 그런 거를 왜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광호 목사가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입니까? 이름이 아름답네요. 네. 3594번님, 전 목사의 경우 오히려 계속 더 언론에서 망언할 때마다 보도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해서요. 다 걸러서 처리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1003번님, 신도들도 막말하는 사람은 리더로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문자. 9271번님, 이호 여사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름을 남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 활기치고 다니는 현실이 슬픕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하영 기자 못다한 얘기 없죠? 저는 네. 못다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짧게. 헝가리 정부를 압박하지 말자라는 거에서는 저는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요. 네.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압박을 해야 하고요. 모든 압박과 설득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고요. 진상 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재발 우리 방지를 국민의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담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정상근 기자, 하영 기자, 그리고 조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